갱년기에는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늘려도 이상하리만치 살이 안 빠지는 환자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원인을 찾다 보면 결국 라는 문제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40대 이상 여자 환자분들도 거의 빠짐없이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게 나이 들면서 게을러졌거나 의지력이 약해졌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오늘은 여성분들의 갱년기 호르몬에 따른 변화와 40대에서 60대까지 갱년기에 왜 살이 잘 찌고 노력해도 안 빠지는지 이유와 해결 방법들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관점들과 너무 비슷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 2023년 미국에서 출간된 더 갈베스턴 다이어트입니다. 미국 산부인과 전문의인 메리 클리어 하버 박사의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끝에는 갱년기 다이어트의 필수적인 슈퍼푸드 20가지를 표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준비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함께 살 빠지는 체질로 출발해 보시죠. 갱년기에 살찌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염증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몸에 염증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생리와 임신을 조절하는 역할만 알고 계신데요. 또 중요한 역할이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성분이 덜 나오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증상은 이 천연 소염제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문제는 30대 중반부터 에스트로겐이 서서히 떨어지고 폐경 무렵에는 급격히 감소하는데요.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이 천연 소염제가 줄어드니까 전신의 염증 반응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염증이란 게 병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은근히 염증 반응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지방의 저장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충분할 때는 엉덩이, 허벅지 같은 피하 지방으로 지방 저장을 유도하는데요.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피하 지방이 복부 지방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40대, 50대로 넘어가면서 뱃살이 늘어나는 거죠. 문제는 이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내보내는 조직이라서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복부 지방이 염증을 만들려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짜 체중 감량의 시작은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낮추는 거예요. 하버 박사는 책에서 정제설탕, 정제밀가루, 가공지방, 화학 첨가물 4가지를 대표적인 염증 유발 음식으로 지목했는데요. 이걸 끊어야 해요. 첫 번째로 정제설탕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염증성 물질 분비를 늘리게 돼요. 또 장벽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염증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정제밀가루는 당을 빨리 흡수시켜서 혈당을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데요. 남은 당이 단백질, 지방과 결합해서 에이지스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만들어내죠. 혈당이 자주 높을수록 에이지스는 많이 생기게 되겠죠. 세 번째로 가공 지방과 가공 유기예요. 과자, 튀김, 라면처럼 정제 기름이 쓰인 가공식품에는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높은데요. 오메가6는 조리와 가열 과정에서 쉽게 산화되니까 독성 물질을 만들어서 염증 수치를 높이고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보존을 위한 아질산염이 들어있는데요. 아질산염 또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네 번째로 인공색소, 향료, 고과당 옥수수 시럽 같은 화학 첨가물이 있는데요. 일부 첨가물은 장내 미생물과 장벽에 영향을 줘서 염증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20, 30대에 먹으면 항염 효과의 호르몬들이 충분하기도 하고요. 젊을 땐 회복력이 좋지만 중년에는 호르몬 변화로 염증이 한번 쌓이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살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는 거죠. 하버 박사는 이 책에서 4가지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안에 식사를 하는 16대 8 패턴이 대표적인데요. 이 정도 공복 시간이 확보되면 인슐린 수치가 내려가고 몸은 포도당 대신 저장된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전환이 돼요. 이때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서 오래된 세포 찌꺼기를 정리하고 염증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항염증 식단인데요. 아보카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호두, 치아씨드 같은 건강한 지방, 목초 사육 소고기, 자연산 연어 같은 충분한 단백질, 베리유와 브로콜리, 케일 같은
전분이 없는 채소, 김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 이렇게 식단을 구성하는 건데요. 제가 영상 끝에는 슈퍼푸드 20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대사 전환이에요. 처음 약 6주 동안은 지방 70%, 단백질 20%, 탄수화물 10% 비율로 식단을 구성해서 인슐린 분비를 최소로 만들고 몸이 지방을 주 연료로 쓰는 지방 적응 상태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염증이 잘 생기지 않는 연료 사용 구조를 만드는 거죠. 6주 후에는 지방 비율을 점점 낮추고 탄수화물 비율을 높이면서 보다 균형 잡힌 비율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년 여성에게 특히 부족하기 쉬운 4가지 영양소인데요.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를 챙기는 게 중요한데요. 비타민 D는 인슐린 감수성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수면 조절을 잡아줘요. 오메가3는 염증과 뇌 기능에, 식이섬유는 장 건강과 호르몬 균형에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과 식단, 그리고 대사전환 물질을 바꾸는 3가지 변화와 4가지 영양소가 함께 작동하면서 체중계 숫자로만 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찾아가는 체질이 바뀌는 체중 조절이 가능해지는 거죠. 갱년기에 무조건 염증 때문에 살이 찐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갱년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살이 찐다더라 라는 말에 속상해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변화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화이팅!